안녕하세요. 코세코 김대리입니다. 지금부터 자기감응식 철근 탐사기인 LRG200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영상 매뉴얼의 내용은 메인 본체와 소프트웨어 사용법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다룬 영상도 코세코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사용법 외에 궁금하신 내용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메인 본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의 구성입니다. 총 4가지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뉴의 이동과 선택은 손잡이의 화살표를 사용하시거나 화면을 터치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의 설정을 할 수 있는 세팅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팅 메뉴를 선택하시면 6개의 하위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워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워 메뉴로 들어오게 되면 4가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전원의 대기와 자동 꺼짐을 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포인트의 온오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운드 메뉴입니다. 사운드 메뉴는 키패드를 누를 때 나는 소리의 온오프를 설정하는 키 사운드와 철근이 탐지되었을 때 나는 소리를 온오프 할 수 있는 워닝 사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데이트 메뉴입니다. 현재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캔 메뉴입니다. 스캔 메뉴에서는 3가지의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트랩의 간격을 60, 80, 100mm와 120mm 이상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철근의 간격을 알고 설정하시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메저링 레인지는 철근의 깊이에 따라 스몰 또는 빅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의 깊이가 80에서 100mm 이상일 경우 빅으로 설정하시되 16mm 철근을 기준으로 철근의 깊이가 100mm가 넘어갈 경우 측정이 어려우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는 모든 자기감응식 철근 탐사기의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스몰과 빅에 대한 설정은 스캔을 진행하는 화면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리바 타입과 라운드 타입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메뉴입니다. 시스템 메뉴에서는 언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 2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딜리팅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곳이며 데이터를 삭제를 선택하였을 시 결정 여부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주의할 점은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가 되지 않으며 삭제가 진행되는 중에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개별 삭제가 불가능하여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니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컴퓨터에 업로드를 한 후 삭제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기본적인 설정과 간단한 메뉴 설명을 마치고 스캔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캐닝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스캔들은 철근의 위치와 철근 사이의 거리, 그리고 콘크리트 두께를 숫자로 표시해 줍니다. 퀵 스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이고 심플하게 측정하고 값을 표시합니다. 모든 스캔은 시작하기 전에 파라미터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넘버는 파일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철근의 직경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6에서 50파이까지 15개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철근의 피복 두께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2에서 200mm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설정해 놓은 값에서 측정한 값이 범위에 벗어나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타입을 설정하는 타입 메뉴입니다. 총 2가지 타입으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파라미터 값의 설정을 끝내고 스캔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캔을 시작하기 위해 FM 버튼을 누르거나 왼쪽 하단의 스캔 메뉴를 터치합니다. 화면과 같이 보정과 관련된 창이 뜨게 되면 장비 주변 1m 내에 금속이 없는 곳에서 손잡이의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철근 탐지를 위해 장비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철근에 근접하게 되면 녹색의 조준 상자가 나타나고 철근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면 조준 상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삐 소리와 함께 레이저가 나타납니다. 장비가 철근 사이에 있을 경우 조준 상자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오토 또는 매뉴얼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누르거나 터치를 이용하여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토로 설정하셨을 경우 철근이 탐지될 때마다 자동으로 설정값을 저장합니다. 매뉴얼로 설정을 해놨을 경우 철근이 탐지된 위치에서 FN 키를 눌러야만 값이 저장됩니다. 매뉴얼 기능은 도면상에 철근이 있어야 할 위치에 철근이 탐지되지 않았을 경우 철근을 마킹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벗어날 경우 다음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며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재측정이 가능합니다. 측정을 하면서 페이지가 늘어날 경우 손잡이의 화살표 위아래 버튼으로 측정된 페이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끝내고 난 후 손잡이의 C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 오른쪽 상단에 C를 터치하게 되면 저장 여부를 묻습니다.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시면 스캔이 완료가 됩니다. 이번에는 프로파일 스캔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퀵스캔과 동일한 메뉴와 기능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스캔은 종단면에 분포도를 표시하며 퀵스캔과 유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의 차이로 왼쪽 하단 X축의 변이값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철근의 위치에 따라 색이 변화했던 조준 상자는 오른쪽 하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프로파일 스캔의 경우 데이터를 수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다음은 파인 스캔 모드입니다. 데이터의 결과값을 파형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여 철근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철근이 접근하게 되면 신호값이 증가하며 파형 곡선이 상승하게 되고
피크 지점의 두께가 표시됩니다. 최대 10m까지 스캔이 가능하여 측정 중에 Fn키를 길게 누르거나 터치스크린을 길게 터치하여 철근을 마킹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정이나 삭제를 진행하면 기존 스캔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그리드 스캔 모드입니다. 파라미터 설정에서 보듯이 X축과 Y축, 즉 수직 수평 철근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이는 백운도를 측정하기 용이한 모드입니다. 그리드 스캔의 경우 수직 철근의 측정을 위해 장비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손잡이의 OK 버튼을 눌러 수평 방향의 철근, 즉 장비를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며 측정을 진행합니다. OK 버튼을 눌러 측정 방향을 변경하는 특징을 가진 스캔 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스캔 모드입니다. 그리드 스캔과 동일하게 파라미터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캔을 시작하게 되면 5×5의 격자가 보입니다. 이는 최대 수평으로 5회, 수직으로 5회 스캔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의 화살표를 이용하여 격자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라인별로 스캔을 진행할 때마다 Fn키를 눌러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라인당 최대 1m까지 스캔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스캔이 완료되면 격자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스캔한 라인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 원하는 라인으로 화살표를 이용하여 딜리트 메뉴가 활성화되고 Fn키를 눌러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스캔의 경우 데이터 측정이 끝나면 소프트웨어를 통해 철근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스캔을 진행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디스플레이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뉴는 왼쪽에 저장된 파일의 리스트를 볼 수 있고 오른쪽에는 구성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각 파일로 이동하여 OK 버튼이나 Shift 메뉴를 누르면 저장된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볼 수 있으며 데이터 리스트라는 메뉴를 통해 정리된 데이터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비의 메뉴들을 살펴보고 각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비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분석하는 내용은 소프트웨어 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